100이면 100 전부 다시 나가요. 번이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집 나간 배우자와 밀당하기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는데요. 보통 이제 집을 나갔다, 뜬금없이 집을 나갔다 얘기가 오면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바람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람이 나지 않았는데도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바람 나간 배우자만 대상으로 밀당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게 꼭 바람 문제가 아닌데도 집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바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가 라는 고민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갔다, 그 여자랑 살겠다고 나갔거나 너랑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고 얘기지만 그 여자 때문에 나간 게 맞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 내가 너랑은 못 살겠어서 나간 경우 있고요. 너무 크게 싸워서 진짜 네가 보기 싫어서 나가 있는 거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깊숙이 길어지고 깊이 파들어가면 결국은 바람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긴 해요. 8, 90%는 그런 경우도 대다수가 바람이 나서 나가 있는 건데, 정말 깊숙이 파고 팠는데도 바람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요. 성격이 말 그대로 성격 차이여서 헤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녀관계는 밀당으로 정말 많은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주도권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녀 사이의 밀당은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밀당을 하시는데, 연애할 때 좀 다르죠. 연애할 때는 정말 밀고 당기기에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밀당 가운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서도 그렇게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운 빠지죠. 그쵸? 그런데도 밀당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혼해서의 밀당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한 다음에 밀당은 처음에 신혼 때 싸움이라는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혼 때 꽉 잡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산대 이런 얘기를 해서 신혼 때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밀당이나 기싸움의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대해서 맞지 않는 걸 발견해가는 짜증일 것 같아요. 네가 내 짜증을 더 받아주냐, 내가 제일 더 받아주냐, 이런 걸로 이제 그게 뭐 이겼다 졌다도 얘기하고, 기싸움에서 내가 이겼고 내가 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져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지고 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져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살만해요. 근데 내가 지고 생각하면 괜히 상대방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하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싸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밀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서 어쨌거나 가정은 복원시켜야 되고, 왜 나갔는지도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그 이유를 찾기부터 해서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하기까지가 정말 힘든 과정이 되죠. 그러면은 나눠볼게요. 제가 나서 나간 배우자, 바람이 아닌 케이스, 정말 싸워서 화가 나서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장인 장모가 때렸든 시부모가 너무 심각하게 해서 집을 나가서 정말 그 집하고는 인연을 끊고, 이런 식의 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게 싸워서 시댁 문제더 무슨 문제더 크게 싸워서 정말 네가 나한테, 내가 아무리 화를 냈지만 너 나한테 너무했어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가 바람이 난 경우, 바람이 난 경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밀당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집을 바람이 나서 나간 경우는 밀당을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간자랑 끝나고 정말 삶이 고생스러워야 들어와요. 내가 결국 갈 곳이 없다, 내가 날 받아주는 곳이 여기뿐이구나.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숙이고 들어올 때를 우리가 이렇게 딱 기다리면 관계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이 그래도 갈 곳이 없는 상태고 숙이는 것이 어려워 보일 때
잠깐 붙잡아주는 형식으로 이제 내가 약간 그래 네가 들어와만 줘라는 제스처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반드시 그 여자나 상간자와 상간이 끝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내고 전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없겠다 싶을 때 여러분이 상간자나 상간녀 소송을 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바람난 상태가 아니라 나가 있는데 그 별거하는 기간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3개월에서 한 8개월 이상은 3개월 안에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면 10개월 안에는 반드시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8개월 정도 안에는 해결이 돼서 집 나가시는 배우자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들어와 주세요. 제발 들어오면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들어왔다가 다음에 또 나가요.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능력이 있는 돈이 많은 남자들은 집을 나가면 잘 들어와요. 이게 왜냐면 그 돈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집을 구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풍부한 사람 나이가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고요. 집을 얻어버리면 들어오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자기가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은 곳에서 지내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고집은 부리고 있지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 너 들어와주면 좋겠어 라는 가벼운 터치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너무 적극적으로 집을 나가자마자 들어와만 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들어오게 하면 100 전부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게 정말 불편하다. 불편함의 최고치인 한 3개월 정도 버텼을 때 그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